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아무도 말을 안 할까요? 회의인데, 다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도 먼저 말을 안 합니다. 이상하죠? 아는 사람이 말하면 되잖아.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안녕하십니까, 썸쌤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금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황, 한국에서는 굉장히 자주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하는 순간이 많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누군가 먼저 말해야 할 것 같은데 분위기가 조금 어색할 때, 그럴 때 사람들은 직접 말하기보다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행동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왜 말을 안 하지? 특히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면 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 문화가 있습니다. 즉, 바로 말하기보다 상황과 분위기를 먼저 보고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닙니다. 분위기예요. 한국에서는 말 자체보다 분위기가 어떤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분위기를 읽어요. 이게 바로 눈치입니다. 그럼 먼저 눈치가 무엇인지부터 볼게요. 눈치는 상황을 읽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분위기, 표정, 반응을 함께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는 말하지 않아도 상황을 이해하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눈치는 분위기를 읽는 능력입니다. 그럼 분위기는 어떻게 알까요? 사람들의 표정, 말하는 방식, 전체 분위기, 이 세 가지를 보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는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아무도 말을 안 해서 좀 불편했던 순간, 또는 내가 말해야 하나 고민했던 순간, 이런 상황이 바로 눈치가 필요한 순간이에요. 그럼 왜 눈치가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 관계가 어색해지지 않기 위해서예요. 한국에서는 분위기를 잘 못 맞추면 관계가 조금 불편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불편한 순간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예요. 아무도 말 안 하는데 혼자 너무 많이 말하거나 반대로 말해야 할 때 안 하면 분위기가 어색해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눈치 있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자연스럽게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분위기를 먼저 생각해요. 무엇을 말할지보다 지금 말해도 괜찮은 분위기인지, 이 말을 하면 분위기가 깨지지 않는지,
이걸 먼저 봅니다. 그래서 개인보다 전체 분위기가 더 중요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지금 이 상황에 맞는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차이를 볼게요. 한국과 서양은 말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말하는지, 언제 말하는지 접근 방식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자연스러운 행동이 다른 문화에서는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소통 방식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분위기를 먼저 봐요. 말하기 전에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돌려서 말해요. 한국에서는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로는 반응이 중요해요. 듣고 있는 사람의 반응, 표정, 이런 것들이 어떤지 계속 살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한국의 소통 방식의 핵심이에요. 이번에는 반대로 서양의 소통 방식을 볼게요.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먼저 말해요. 생각이 있으면 바로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두 번째로는 직접적으로 표현해요. 돌려서 말하기보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용이 중요해요. 무엇을 말하는지 논리와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분위기보다 메시지가 더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하는 상황이 많고, 서양에서는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이 차이를 한번 볼게요. 같은 상황인데요. 한국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저렇게 직설적이지? 반대로 서양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왜 말 안 하지? 재미있는 건요. 둘 다 서로를 이상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누가 맞고 틀린 문제가 아니라 기준이 다른 거예요. 자, 이제 실제 상황을 한번 볼게요. 회식 자리입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앉아 있는데요. 모두 조용해요. 조금 어색한 분위기죠? 이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냥 기다릴까요? 아니면 먼저 말을 할까요? 누군가 먼저 말해야 하나?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죠? 바로 이런 순간에 눈치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반응을 먼저 보기 때문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눈치 없는 행동을 한번 볼게요. 한 사람만 계속 먹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먹다가 멈췄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눈치 없는 사람은 자기 행동만 보고 주변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혼자 계속 행동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런 행동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동이 나오면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갑자기 조용해지고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죠?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뭐지? 이런 느낌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이런 경험 있죠? 사실 이건 행동 때문이 아니라 분위기 때문이에요. 이번에는 반대로 눈치 있는 행동을 볼게요. 다른 사람이 멈추면 나도 같이 멈춥니다. 어렵지 않죠? 특별한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분위기를 보고 맞추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눈치 있는 행동입니다. 특별한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분위기를 보고 맞추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맞추는 거예요. 두 번째 상황을 한번 볼까요? 회의 시간이에요. 한 사람이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이럴 때 한국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괜찮을까요? 계속 말해도 될까? 중요한 건 아무도 그만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바뀌었어요. 그래서 눈치 있는 사람은 말을 계속하기보다 잠깐 멈추거나 다른 사람 반응을 봅니다. 그런데 만약 눈치를 못 채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번에는 눈치 없는 행동입니다. 한 사람이 계속 말해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 점점 표정이 안 좋아져요. 집중하지 않아요. 조금씩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그만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죠.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분위기는 점점 더 나빠져요. 이게 바로 회의에서의 눈치 없는 행동입니다. 이번에는 말하는 타이밍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한국에서는 언제 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말할 타이밍을 봐요. 그냥 생각났다고 바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해도 되는지 먼저 판단합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이 말하면 기다려요. 말을 끊지 않고 상대방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세 번째, 적절한 순간에 말해요. 분위기가 맞고 타이밍이 맞는 순간에 그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무엇을 말하느냐 보다 언제 말하느냐가 더 중요할 때도 많아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타이밍, 반응, 분위기, 이 세 가지가 바로 눈치입니다. 그럼 실제 상황에서는 이 차이가 어떻게 보일까요? 눈치 없는 사람과 눈치 있는 사람의 차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의 차이. 바로 타이밍입니다. 언제 말하느냐,
언제 멈추느냐. 이게 바로 눈치의 핵심이에요. 이 차이가 왜 중요할까요? 사실 이건 어느 나라에서든 중요할 거예요.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특히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분위기와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눈치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말보다 관계가 더 중요해요. 즉, 무슨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말을 하기 전에 분위기를 생각해요. 지금 말해도 괜찮을까?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을까? 이걸 먼저 고민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눈치는 단순한 능력이 아닙니다. 눈치 있다, 똑똑하다 의 의미가 아니죠. 눈치는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즉, 상대를 배려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눈치가 있다는 것은 상대를 잘 이해하고 잘 배려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눈치는 사람을 더 편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한국의 소통 방식의 핵심은 세 가지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간접, 눈치, 반응 이런 순서죠. 먼저 간접적으로 말하고 그 다음 상대방의 눈치를 보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 상황에 맞게 반응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한국식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말을 잘하는 것보다 상황을 잘 읽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자, 오늘은 한국의 소통 문화, 눈치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나라에도 이런 눈치 같은 문화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 그런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봄이에요. 봄에는 음식이 조금 달라집니다. 겨울이 끝나고 몸을 깨우는 음식들을 많이 먹어요. 대표적으로 냉이국, 달래무침, 쑥떡, 봄나물 비빔밥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공통적으로 향이 강하고 몸을 가볍게 해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봄에는 따뜻한 느낌의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이 중에 먹어본 음식이 있어요? 여러분 나라에도 봄 음식이 있어요? 봄에 왜 이런 음식을 먹을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